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9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6시 예정보다 5분 일찍 앞당겨서 제가 이 라이브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분이라도 빨리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타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재명 오늘 첫 구형 나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 이게 겨우 2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조금 전에 댓글에서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죠.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이 선거법에서 징역 2년은 최대치입니다. 양형 기준표의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간략히 이제 사건 개요는 그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고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 두 개가 거짓말로 이제 판명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속보가 나오는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자, 오늘 다룬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그리고 백현동 이 두 가지만 다뤄서 징역 2년 구형이 나왔는데 일단 양형 기준표로는 최고치가 나온 것이고 이 재판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원의 구조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물론 1심 선고 잠시 후에 1심 선고 날짜도 이제 나올 텐데 1심 선고 아마 10월 달 되겠죠. 보통 구형을 때리고 나서 한 달 좀 지나서 1심 선고를 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1심 선고 날짜가 들어오면은 전해드리고 이게 왜 이 엄청난 그 양형이냐고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는 다른 사건은 다 놔두고 지난번에 도지사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대법원까지 갔었죠. 기소가 돼가지고 그때 뭐였냐면은 그 친형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안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강제 입원시켜가지고 안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것, 이 공직선거법이죠. 이 두 개가 같이 기소가 됐는데, 자, 검찰 구형이 지금처럼 1심 앞두고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선거법은 따로 떼서 보통 이제 선고도 하고 구형도 하죠. 다른 것과,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과 선거법은 어떤 자격 박탈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선고를 합니다. 1년 6개월 구형을 때린 것은 경기도지사 그때 그 재판에서, 거의사실 공표죄 재판에서 그것은 직권을 남용을 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이 친형을 당시 이재선 씨죠. 강제 입원시킨 것. 그것은 1년 6개월 구형을 때렸고 그것을 강제 입원 안 시켰다고 거짓말한 그 선거법은 그 구형이 그때 검찰이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 자,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그러면은 제 주변의 변호사들조차도 벌금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징역형을 때려도 한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2년 징역형이 나왔죠. 2년 징역형. 자, 오늘 검찰은 이 징역형을 선고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나에 이재명 장치 성남시장과 김문기 같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 아마 이것은 성남시장 전에 이재명이 변호사 할 때 그때 그런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김문기 씨 휴대폰에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호주 갔다 온 그런 것들 다 있었고, 또 국토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는 백현동 3단계 그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전부 다 아니야, 국토부 압력 없었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이 정언을 다 했죠. 그러니 국토부 압력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말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브로커 김인섭 씨가 개입을 해서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인섭 씨가 개입을 해서 70몇 억 원을 그 개발업자 정바울스에게서 받고 그거를 4단계 용도 상향해 준 거고, 그 대가로 아마 이재명과 정진성에게 뭔가 이 돈으로 또 뭐 대가를 주려고 했던 그 가능성까지 그때 다 검찰 조사에서 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협박 없었다는 그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 증거들을 제시를 했고, 또 구형을 때리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다. 자, 2년 이 최고 양형기준표 최고형을 구형을 하면서 감경할 사유가 없다. 범행을 계속 은폐를 했고 목적을 이루려고 유족의 슬픔을 외면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유족의 슬픔을 외면을 했다. 그때 심지어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 아들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아버지가 그때 필리핀 가서 죄송합니다. 호주 가서 골프 쳤다고 전화해서 자랑도 했다. 시장님하고 그 유동규 본부장하고 골프 쳤다고 자랑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발인날이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 이재명이 뭐 산타복을 입고 뭐 춤을 춰서 할머니가 통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 김문기 씨를 뭉갰습니다. 그 2차 가해죠. 하위 직급 그 직원들하고 나는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쭈삣쭈삣 했다. 뭐 채통 떨어지게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족들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하는, 자, 그런 상황까지 오늘 검찰이 짚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유족 슬픔을 외면을 했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을 했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을 했다. 이 이야기도 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검찰이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 자, 피고인 신분,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 대통령 후보였다는 그 신분, 정치적 상황, 지금 여소야대, 거기서 제1야당 대표로 온갖 이 입법 폭거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판사들도 급박을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하고, 또 수사검사들을 탄핵 발의를 하고,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했는데, 자,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남았죠. 사법부 판단이 10월에 1심이 나오는데, 자, 그럼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일단, 법원 구성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그러니까는 사법부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재판부, 선거법 재판부입니다. 전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구형에 나온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죠.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합니다. 34부. 부장판사가 누구냐? 한성진이죠. 한성진. 이게, 원래 2년 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원래 1심을 6개월 만에 끌도록 돼 있는데, 그 전임 재판부가 질질 끌었죠. 강규태,
부장판사였는데 그 정인들을 상대로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선거법은 끝내야 되니까 강제 규정인데 안 했습니다. 재판을 안 했습니다. 격주. 매주 2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격주, 주 2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막 끌었습니다. 끌고, 그 와중에 또 이재명은 단식한다고 해서 한 60일 동안, 한 2달 동안 또 재판 진행 안 했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서 재판을 지연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끌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끄니까는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걸 막 1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사표 내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동창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서 들어온 부장판사가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자,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좌파 성향의 판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나서도 벌써 또 그 1년 가까이 또 흘러갑니다. 1월 달인가 그때쯤 맡았던 것 같은데, 1년이 거의 뭐 다 돼가는 이 상황으로 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성향이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죠. 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2년 구형, 2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을 내렸는데 그것을 봐준다고 아예 무죄로 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 안 되게 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웃음거리가 되고 사법부 신뢰가 다 추락하죠. 그리고 이 부장판사가 혼자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2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 합의 34부죠. 말 그대로 3명의 판사가 합의를 합니다. 자, 한성진 부장판사, 그 다음에 자배석, 우배석 이렇게 있죠. 배석 판사가 2사람이 있죠. 배석 판사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주심 판사입니다. 주심 판사. 자, 지금 주심 판사가 누구냐? 이학인 여성 판사입니다. 주심 판사가 이학인 판사고, 배석 판사가 박명 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전에는 사법고시 시절에는 부장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석 판사들은 참 밑에 판사들이죠. 초임 판사들. 그래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판사들이 이렇게 배석을 하기 때문에 주로 부장판사가 하자는데도 다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로스쿨에 합격한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 경력 5년 이상이 판사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속담 말로 짬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배석 판사들도 법조 경력이 다 있고 변호사 경력도 다 있고 본인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학인 판사 같은 경우도 주심 판사가 이제 판결문도 쓰고 합니다. 이학인 판사는 로스쿨 2기, 로스쿨이 2012년에 도입됐으니까는 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죠.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박명 판사도 연수원 출신, 그러니까 사시 출신입니다. 연수원 45기니까 여기도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법조 그 판사 시험 봐서 판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무조건 이끌고 갈 수는 없다. 자, 그런 이제 달라진 이 합의부 같은 것을 보면은 이재명의 1심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징역 2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징역형을 하면은 일반 그 형사사범 같으면은 징역형 그러니까는 집행유예를 때리지 않으면은 법정구속 시키죠. 법정구속도 많이 시키죠.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증거인멸 같은 것을 우려가 있으니까는 재판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도 여러 가지 받고 있으니까 그 전에 유창훈 영장판사는
어이없는 이유로 이 기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 자,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제1야당 대표라도 법원에서 그 법정 구속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정 구속도 결국은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법원의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 법정 구속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달라진 대법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법조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거는 이 체포 동의안 그거는 정치권의 일이고 또 방탄을 하든지 정치권의 일이고 일단 법대로 처리를 하면은 법정 구속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일단 구형에서 2년이 나왔는데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이재명은 모든 게 날아갑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딱 있으면은.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강행 규정이죠. 선거법은 633 원칙이 있습니다. 이 1심을 6개월 안에 결론 내라. 그리고 2심 고등법원에서 3개월 안에 결론 내고 3심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결론 내서 1년 안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라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판사가 그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떤 처벌을 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안 지키고 2년을 끌어온 거죠. 10월에 1심 나오면은 한 1년 1개월 만에 1심 나오는 2년 1개월 만에 1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심, 3심은 3개월, 3개월이죠. 원래 강행 규정. 그런데 이게 2심, 1심을 워낙 오래 끌었기 때문에 2심에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2심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1심 그대로.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3개월까지도 안 가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길어야 6개월. 그러면 내년 봄 되면은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게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가느냐? 일단 피선거권이 없어지죠.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참정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국회의원직 바로 날아갑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보궐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직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직도 날아가죠.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 못합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 못하죠. 자, 거기다가 선거법에서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은 민주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선거 자금으로 쓰고 국고에서 지원받은 그 돈, 보조받은 돈이 얼마냐? 무려 434억 원입니다.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경제 파탄 나는 것 아니냐, 파산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제1야당인데 파산이 나면 어떡하느냐, 재정적으로 파산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1심 판사들한테 막 압력을 가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그 이현주를 비롯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심 선고를 앞둔 판사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면서 이 은근히 만약에 이재명이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민주당이 곤란해진다. 파산난다. 434억 원 물어내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은근히 막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판사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만 부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 재산 얼마나 될까? 그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자 434억 원 토해낸다고 했죠. 민주당 영등포 당사 10층짜리 빌딩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입점에 있는 뭐 식당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게 현재 시가로 따지면은 450억짜리입니다. 450억. 건물 팔면 되죠. 건물 팔고 뭐 천막 장사를 만들듯이 하면 되죠. 건물 팔기 싫다? 민주당의 유동자산 현금 보유가 한 410억 원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돈 내면 되죠. 그러니 이 재정 파산 안 일어난다. 434억 원 선고를 해도. 자, 그래서 판사들이 소신 있게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게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징역 2년 구형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죠. 징역 2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도 자주 물어보십니다. 아니, 이재명 구속된다 하더니 왜 구속 안 돼?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들 맨날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 택시 타면은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이재명이 재판 끌기, 또 검찰에서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제대로 수사 진척이 안 나가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한 번 결정적으로, 두 번이죠. 두 번 결정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있었는데 1차 구속영장, 이재명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방탄을 해버렸죠. 체포동의안을 그때 민주당에서 부결시켜버렸죠. 2차 구속영장은 그때 이재명이 단식하고 병상에 있으면서 나 좀 기각시켜줘. 체포동의안 기각시켜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반란이 일어나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된다 했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하는 바람에, 정치적 판결을 하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버티고 재판 미루고 수사하는 검사들 뭐 탄핵 발의하고 뭐 불러내고 청문회 한다고 하고 또 판사들 급박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재명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아직 기소될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나온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구형이나마 첫 번째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징역 2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2년. 자, 그러면 1심이 어떻게 훨씬 벌금 100만 원은 무조건 뛰어넘겠죠. 자, 그래서 왜 징역 2년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오늘 검찰 입장만 좀 소개를 들으면,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이 허위사실 공표는 내가 당선할 목적으로 아니면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당선할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 더 중형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반복적 거짓말. 국회에서도 하고 TV 토론 나와서도 하고. 그래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 또 막 끌어들였고,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야당 대표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고 한다고 해서 잣대를 달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막 지금 잡아떼는 거, 그리고 이 유족들에게 막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거. 동종정가가 있네요. 동종정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한 적이 없다, 시킨 적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구형을 검찰에서 6개월을 구형을 내렸는데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은 지금 이재명도 없죠. 그때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날아가니까. 그런데 벌금 300만 원은 2심에서 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버렸죠. 파기환송 시켜버렸죠. 왜? 건순일, 재판거래 의혹.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의혹. 그것 때문에 파기환송이 돼서 이재명이 살아났죠. 자, 그래서 정가, 동종의 정가가 있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경기도지사 때 그랬고. 이재명도 지금도 이번에도 지난 총선 때 또 그 허위 사실 공표를 해서 또 이거 수사받고 있습니다. 기소 또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가가 있다. 검찰이 2년을 때린 이유죠.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 그냥 검사들이 기본에 따라서 구형을 하는 건 아니죠. 양형 기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10월에 이제 1심을 아마 지금 최후 진술을 아마 장황하게 했을 겁니다. 이 구형을 하고 나면 구형이 지금 선고된 지 아직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형을 하고 나면은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죠. 아마 장황하게 할 겁니다. 최후 진술을 아주 장황하게 할 건데 오늘 그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무슨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아마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지면 심청 분석 시간에 다시 이재명이 어떤 말을 하고 법원에 들어갔는지 아마 그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건 중에서 첫 구형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사건 재판에도 또 구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구형이 있었는데 9월 30일에 또 하나 구형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위정교사 사건 구형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위정교사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보다 더 엄한 이 형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위정교사는 아주 확실하죠.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위정교사를 받았다는 김진성 씨가 다 진술을 했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진술을 했고, 또 그 녹음 파일이 온 국민에 다 들었습니다. 그때 박정원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는 이 확실한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형에서도 검찰이 9월 30일,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남았는데 그때 또 구형에서 하나의 또 중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자, 검찰 구형은 당장 뭐 1심 선고에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그 감안을 하죠. 감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검찰이 왜 그런 형량을 구형을 했는지도 전부 다 이게 법원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이 34부가 지금 선거법 오늘 재판을 한 이 한승진 부장판사고, 형사합의 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죠. 여기도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재명에게 아주 유리한 재판을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출석 안 해도 경고만 한번 주고 말고 뭐 조퇴도 시켜주고, 심지어 이 정진상 공범 관계인 정진상을 뭐 법정에서 한번 안아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막 허락을 하고,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위정교사를 하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정교사뿐이 아니고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이 주심 재판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이 합의부인데 그러니까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 자배석, 우배석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 들었죠. 그런데 형사 3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혼자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도 갈록이 만만치 않은 배석 판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배석 판사 한 사람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김앤장 로펌. 김앤장에 엘리트 변호사들이 뭐 현실적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 변호사들이 판사로 들어가는, 판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김앤장 출신 판사. 일단 그런 커리어를 보면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이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구형이 나온 이 사건은 이 선거법 1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재명의 모든 혐의 중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온 거죠. 숫자가.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 뭐? 징역 2년.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1심, 2심, 3심까지도 그대로 쭉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다른 사건, 당장 구형을 열흘 앞두고 있는 위정교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그 재판 이제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선거법하고 위정교사가 있고, 또 하나가 대장동, 백현동, 그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묶여 있는데 이것도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죠.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은 거의 끝났으니까, 심리가 끝나고 이제 뭐 그 위례신도시하고 성남FC 들어가니까는 심리가 끝난 거 먼저 선고하자. 이 검찰이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은 대장동 선거도 곧 나올 수가 있었죠. 여기도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재판이 바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 신진욱 부장판사가 하는 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이거는 이화영 재판에서 1년 8개월을 다 끌었기 때문에 별로 재판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 조선 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김성태가 뇌물 준 사건. 그것도 신속히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 모든 재판 전략이 처음에는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모든 재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면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곤란하다. 그런데 그거 성공을 했죠. 이렇게 저렇게 막 재판을 끌고, 또 법원도 그때 이제 김명수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연시켜주고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 전략은 뭐냐면은 모든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엔 안 나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전에 안 나오는 게 이재명의 지금 재판 전략입니다. 왜?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니까 일단 확정 판결 안 나온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서 자기가 만에 하나 대통령 되면은 셀프 사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죠. 그때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대통령이 된다. 확정 판결 안 났다. 그러면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끝날 때까지. 이 대통령이 이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을 하면은 일단 대통령 되면은 재판 더 이상 중단, 수도 5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셀프 사면을 하든지 뭐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중형이 일단 구형이 처음에 나왔고 재판이 신속히 진행이 되고 또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죠.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속 재판입니다. 신속 재판. 그 지금 대법관들도 바뀌죠. 자,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히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내년 봄에 모든 게 날아가죠. 그럼 이재명은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호락호락 하지 않겠죠.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국을 혼란에 빠뜨려서 탄핵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면은 조기 대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그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그 핵심 신복으로 등장한 인물이 김민석이죠. 지난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이재명이 시켜준 김민석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이내에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권 준비단인가 뭐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계엄령, 괴담을 막 퍼뜨리고 있죠. 자, 탄핵을 안 당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탄핵을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이 마치 대선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슨 특보단을 꾸리고 있다. 공보단도 새로 만든다. 인재 영입위원회를 띄운다. 이거 대선 전에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심지어 인재를 영입하라. 뭐 이런 그 지시를 내리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 만큼의 인재를 모아라.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죠. 자기가 집권을 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내각을 짤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1년 이내에 대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탄핵을 해서.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 조국은 계속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탄핵 일단 국회에서 뭐 발의가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하면은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탄핵이 성공을 하면은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탄핵 빌드업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게 다 그거 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현재가 이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재명이 1심 2개가 나오는데 조국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법원으로 간 게 오래됐죠. 지금 3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조국은 1심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만 나오면은 바로 교도소로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자기 발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조국 쪽에서도 어떻게 하든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최근에 이 탄핵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죠. 입에 달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 자, 좌파 안에 문재인 세력도 아직 남아있죠. 민주당 안에 한 37명 정도 이제 문재인 세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해결을 했을 때 37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37명이 이 친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문재인도 10월 달에 검찰 소환돼야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쏟아졌죠. 문다혜의 제주 별장 그 미스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슨 뭐 숙박업을 하는데 문다혜가 서울 양평동에 다세대 집을 사가지고 숙박업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거기 가서 뭐 일 도와주고 무슨 뭐 수검하고 뭐 엉망진창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가장 핵심은 이상직 타이스타젯의 사위 서창호를 취업시킨 이상직과의 뇌물 혐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곧 문다혜 소환되고 김종숙 소환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소환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쪽에서도 또 뭔가 또 방어막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탄핵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탄핵 정국을 사실 저는 이 요즘에 이 국민의힘의 형편이나 이 돌아가는 상황, 한동훈 체제, 이걸 보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막을 수 있을까? 수적으로도 불리한 데다가 어떤 결기나 의지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한동훈 그 대표가 이 여당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않죠. 한동훈 대표 체제 2달이 됐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총선 때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2조 심판론으로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몰아붙이던 그런 기세가 안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시간표를 빨리 작동을 시켜서 법대로 무슨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김명수 체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법원이 1심을 빨리 2개가 나오면은 그 2심, 3심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뭐 탄핵을 하거나 하려면은 이 절차가 필요하죠. 탄핵 발의도 해야 되고 뭐 날짜 잡아야 되고 절차가 필요한데, 법원은 어차피 지금 다 늦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그 일정을 빨리 잡아서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끝내서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을 신속히 내리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 쿠데타라는 것이 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자, 그래서 이 법원의 시간, 이 검찰의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이 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한동훈 2조 심판론 이렇게 하고, 사실 한동훈 본인이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을 때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이재명이 구속돼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 증거물을 제시를 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그때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2조 심판론을 했던 한동훈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데 대해서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뼈 있는 말입니다. 통상적이다. 그 정도 하면은 본인도 이제 검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는 통상적으로 나온 거다. 2년. 그렇게 놀라울 것도 아니야. 통상적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 1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심뿐이 아니고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형이 2년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보통 일반인 같으면은 구형 2년이면은 징역 한 1년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집행유예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법정 구속을 할 것이냐, 이것은 또 판사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지만은 한동훈의 반응은 그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10월에 어떤 그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10월에도 1심에서 이 정도 되면은 위정교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선거법만 가지고도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취재를 해온 그런 사례나 또는 지금 이 변호사들 의견 같은 것을 쭉 봐도 이걸 뒤집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10월에 당장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손절 움직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좌파 진영 안에서. 아니,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같이 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서 선거에도 못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전체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 손절론이 10월에 당장 튀어나올 것이고 그걸 대비를 해서 속속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낙연 그때 나 정계 은퇴한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활동 시작을 했고, 김부겸 광화문에 사무실 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다시 이 정치.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자기 밑에 친문을 막 끌어모으고 있죠.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 막 끌어모으고, 또 25만 원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또 얼마 전에 복권된 김경수가 11월 달에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국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이제 건강이 안 좋았다. 그때 이 비명 행사 당했죠. 공천 때. 그 박용진 의원도 건강이 안 좋은 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월 달에 이재명 손절론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데, 물론 이재명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죠. 버텨서 어차피 본인과 공동 운명체가 된 신복들과 같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비명계에서 그걸 그대로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발 정계 개편, 정변, 일종의 정변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당은 탄핵을 방어하는데 이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 여당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보다는 지금 또 검찰이 있죠, 검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법원만 말씀드렸는데,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오늘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어제 취임식을 가졌죠. 취임식을 가졌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이 이재명을 향해서 또는 문재인을 향해서 한다고 들렸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멘트들이 가령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정보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자, 외부 영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 임기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킨다.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범죄를 이야기하고, 지금 중대한 부패범죄는 문재인, 이재명의 부패범죄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수사가, 심우정 총장의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의 뇌물죄를 비롯한 수사도 있지만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도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명원 씨가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서도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수사도 있고, 또 정자동,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이것도 정자동 저수지가 있다. 뭐 대장동 저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자동도 특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 건설하는데 거기도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 이런 말까지 있는 그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20% 갤럽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심리적 탄핵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배우자 리스크도 현실적으로 있죠. 그 배우자 리스크를, 김건희 리스크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은 있죠. 이재명 이쪽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초반에 제대로 신적폐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적폐, 문재인, 이재명이 쌓아 올렸던 그 적폐죠. 그래서 그걸 하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은 2년을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또 법원에서도 판결을 신속히 하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 탄력이 붙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 극심한 여소야대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상황은 좀 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구속되면은 12명 지리멸렬하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쪽과 이재명 쪽.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되는 오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징역 2년 구형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이 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원래 이 금요일은 이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 집중 회부, 그리고 2조의 인물, 이런 순으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슈 집중 회부를 대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면 심층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면 심층 분석을 할 텐데 먼저 이 지면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형이 나오기 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지금도 아직 여전히 재판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구형을 2년을 했죠. 그 다음에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는데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면을 보시면은 아시아투데이 지면 기사를 보시면은 대충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출석을 할 때 나온 기사인데 아시아투데이 공선법 재판 출석 이재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권력 남용해 증거 조작 사필 기정할 것. 사필 기정. 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사필 기정이네. 이재명 사필 기정 당하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들어가면서 한 말인데 제가 한 반박을 해보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이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검찰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 사필 기정할 것이다. 그렇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검찰이 그리고 이재명이 받는 혐의 7개 사건의 11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해온 겁니다. 그럼 문재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사필 기정할 것이다. 이재명이 지은 죄는 지은 죄 값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필 기정.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뿐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했던 것도 많고 또 앞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다 한 통속에 대해서 사건을 조작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리숙한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증거나 또 했던 말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죠. 굳이 다시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는지는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자, 이재명의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 판결 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런데 오늘은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본인도 변호사고 2년 동안 이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형량이 구형이 나올 거는 알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술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진술을 제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했네요. 해당 발언들을 후회하지 않느냐. 그 거짓말을 한 것들.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그리고 재판 출전길에 또 이 사람들 쭉 나와서 썼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이 사람들이 또 병풍도 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지금쯤은 이 민주당 안에서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겠죠. 아시아투데이 또 오늘 좀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당 문재인 임종석의 통일 포기 이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이국가론이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기보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하고 김종석이, 특히 임종석이 어제 여의도 국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9.19 선언 뭐 관련한 행사인데 여기서 임종석이 앞으로 이제 통일은 접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접겠다. 본인이 계속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옛날에 임수경 그 북한에 보낼 때부터 전대협 의장할 때 통일했고 이러면서 계속 통일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비서실장 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하면서 통일 이야기를 했는데 접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 국가론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과는 적대적 국가로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따라가지고 통일을 접겠다. 김정은 따라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좌파의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준석 관련된 기사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중요한 건이 있다는 말에 칠불사로 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없었다. 이것도 상황만 설명드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있었죠.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뉴스토마토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종의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개혁신당,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으로 갈 테니까 1번을 다오. 그리고 나중에 3번을 다오. 비례대표.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까겠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까겠다. 그거 당첨대로 폭로하고 그 대가로 나에게 비례대표를 줘. 이런 또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쪽에 경남에 있는 칠불사라는 저 사찰에서 또 만났다고 하는데 그 텔레그램 내용이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의도 낭인으로 여기저기 진영을 다니면서 구태 빤치는 정치를 하는 이준석의 행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주의 인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베스트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월스트 인물은 이재명 첫 구형 2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상당히 민주당이 초비상 상태에서 또 탄핵 전국을 몰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당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응을 해서 또 사법부, 검찰과는 별개로 여당도 제가 조금 전에 무기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적으로 모든 총력전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본 궤도를 찾아서 국민 생활을 돌보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2년 구형, 이것이 비록 검찰의 구형이지만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고
그 내용들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송국근의 현장 정치 9월 20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